안녕하세요. 홍순민입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서울에 있는 궁궐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서울에는 궁궐이 5개가 있습니다. 5개가 있는데 서울에 있는 궁궐 5개를 이름을 다 아시는 분 번쩍 손 드시고 용기를 내세요. 그러면은 이럴 때는 지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앞에 계신 붉은 악마신가? 네. 한번 아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서울에 있는 경복궁, 덕수궁, 창경궁 5이라고 그랬어요. 또 다른 분 둘 더. 창덕궁이 있고 아까 창경궁 말씀하셨고요. 경희궁이 있어요. 경복궁이 있고 경희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5개 궁궐을 다 아시기가 사실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번듯하게 잘 남아있고 언제나 자주 찾아가서 우리들에게 친근감 있게 다가와서 역사와 과거의 문화와 거기서 살던 사람들의 모습을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잘 남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는 게 죄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끝까지 몰라도 괜찮으냐? 알 필요가 있을 땐 알아야죠. 알기 쉬운 것만 아는 거 아니라 어렵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공부해서 이제 알아야 됩니다. 서울에 궁궐이 5개가 있는데 왜 5개씩이나 있느냐? 5개가 도대체 어디다가 있느냐? 이제 이런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차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서울에는 이렇게 산들이 뺑 둘러싸고 있어서 그 산을 따라서 도성을 쌓았고요. 도성에 따라서 도성의 요소에 4개의 대문과 4개의 소문을 내었어요. 자, 그래서 이쪽 동쪽 대문, 동대문, 흥인문에서 서쪽 대문인 서대문, 돈의문이거든요. 제 이름은. 돈의문까지 이어지는 이런 큰 길을 냈어요. 이게 운종가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의 종로와 신문로를 이제 합친 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북쪽에, 주로 그 북쪽에 이렇게 궁궐들이 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남쪽에 있는 게 이제 여기 하나 있긴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궁궐, 서울에 있는 조선왕조의 첫 번째 궁궐, 가장 대표적이요 으뜸되는 궁궐이 요 백악산 자락에 안겨있는 경복궁입니다. 설마 경복궁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 백악이 이제 서울을 품고 있는 말하자면 오른쪽 젖가슴, 오른쪽 어머니의 품 같은 것이라면 왼쪽에 해당되는 것이 응봉입니다. 오늘날 그 성균관대학교 뒷산인 응봉인데 그 응봉 자락에는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크게. 그러나 이것이 한 덩어리가 아니고요. 그곳의 서쪽에 따라하세요. 창덕궁. 그 창덕궁하고 담장, 궁성을 하나 사이에 두고 연이어서 창경궁. 창덕궁, 창경궁. 제 따라하는 게 창덕궁, 창경궁은 담장을 하나 사이에 두고 둘이면서 하나. 서로 다르면서도 크게 봤을 땐 하나의 궁궐로 인식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동궐이라고 합니다. 동궐. 네, 동쪽에 있는 궁궐, 동궐이고요. 거기 이렇게 남쪽으로 혹처럼 나 있는 것은 궁궐은 아니나 이 궁궐과 자락으로 산자락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서 종묘라고 하거든요. 종묘. 전 왕과 왕비의 위패를 모셔놓고 정례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사를 드리는 1년에 크게 정기적인 제사 5차례와 또 다른 제사 이렇게 드리는 종묘예요. 오늘날도 거의 제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다행스럽게 남아있는 그런 것이죠. 이렇게 가서 이게 서쪽 산이 인왕산인데요. 인왕산 자락 끝에, 바로 끝에 조그맣게 있는 것은 종묘와 대비되는 사직입니다. 사직단. 사직단은 토지의 신인 사라는 그 국사지신과 곡식을 대표하는 기장, 그 곡식의 신인 국직지신에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사 드리는 제단이에요, 여기도. 그래서 종묘와 사직, 요게 이제 서울에 또 조선이란 나라의 어떤 정신적인 지주와 같은 곳이었죠.
그 종묘 사직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흔히 왜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 뭐라 그래요? 이 목숨을 바쳐서 무엇을 지킨다? 두 글자로 종사를 지킨다. 종사의 안위를 위하여 나는 죽는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종묘와 사직을 합쳐서 이제 종사라고 그러는 것이고요. 그 인왕산이 흘러내린 이 자락 끝부분, 돈이문, 서대문 들어오자마자 바로 있는 이곳이 경희궁입니다. 경희궁이라는 궁궐이 있었는데요. 이 경희궁은 애석하게도 1908년 무렵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완전히 식민지로 넘어가기 직전 단계에서 이미 그때부터 이곳에 일본인들을 가르치는, 일본인 학생들을 가르칠 중학교를 세워요. 그러면서 경희궁은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경희궁 그러면 이름만 남아있지 그 본래 모습은 거의 없어졌는데, 최근에 이제 서울시에서 거기에 그 가장 중심되는 건물인 숭정전과 그 일대를 복원을 했고요. 또 경희궁 정문이, 흥화문이 딴 곳으로 오늘날 신라 호텔 자리로 옮겨갔던 것을 다시 되돌리긴 했으나 완전히 제자리는 아닙니다. 그곳에 돌아와 있어서 상당히 그 시련을 많이 겪은, 제 모습을 잃어버린 궁궐인데, 서울시에서 서울 역사박물관, 서울시립의 역사박물관이 있는 그 자리가 경희궁 자리예요. 좀 여러분들 지나다가 알아주세요. 아, 저것이 경희궁 자리구나. 저 문이 경희궁의 정문인 흥화문인데 참 팔자가 기구하게도 옮겨다니고 시련을 겪다가 완전 제자리는 아니지만 어슷비슷한 자리에 돌아와 있구나. 이렇게 알아주는 것과 모른 채 외면하고 갔을 때 그 궁궐, 그 문이 느끼는 비애는 더 크리라고 봅니다. 요게 서울에 있는 8개의 문 가운데 제1의 정문인 남대문. 남대문의 이름이 뭐예요? 오, 아시는구나. 옛날에 어떤 그 시골 사람이 서울 구경 와서 이제 감동을 가지고 딱 보니까 이름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3글자가 써져 있는데, 그래서 딱 보다가 남대문, 과연 명필이구나 이랬대는데, 남대문 아니고 제 이름은 숭례문이죠. 숭례문 들어와서 원래는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이쪽 오늘날 서울시청 거쳐서 광화문 내거리로 이어지는 그 길가에 있는 이 궁궐 이름이 덕수궁이죠. 오늘날은 덕수궁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이름은 경운궁이었어요. 경운궁. 그거 이제 한번 짚어보시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무슨 궁궐? 경복궁. 여기는 창덕궁. 요 옆에는 창경궁. 여기는 경희궁. 여기는 저한테는 경운궁이라고 해주세요. 경운궁. 다시 한번 여기는 예.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일과가 끝난 거예요. 이제 몇 과 중에서 일과가 끝났어요. 5개 궁궐이 이렇게 있더라. 그런 얘기인데, 궁궐이 하나만 있으면 됐지 서울에. 아니면 많아도 한 둘쯤 있으면 충분하지 왜 5개씩이나 있느냐. 여기에는 이제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가 거기 녹아 있습니다. 5개가 동시에 있으면서 쭉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궁궐이 이게 어떤 때 있다가 어떤 거 없어지고 다시 있고 다른 게 생기고 막 이런 변천 과정을 거치면서 5개가 있게 된 겁니다. 자, 서울에 궁궐이 하나만 있다면, 만약에 하나만 있다면 임금님이 정상적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 그 왕과 왕실 가족의 일상생활을 하고 하는 것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리 튼튼하게 건물을 지어도 얼마 지나면 수리해야죠. 화재 안 난다고 보장 못하죠. 혹시 전란으로 파괴될 수도 있죠. 혹은 전염병이 그곳에 생겨가지고 피해야 될 일도 있죠. 또 옛날 같으면 무슨 요괴가 많이 나온다 뭐 이런 게 있어요. 뭐가 헛것이 보인다 막 이러면 그 왕의 어머니, 왕의 할머니께서 그러시면은 아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옮겨드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비에 또 다른 궁궐이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이런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그래서 제1의 첫 번째 공식적인 궁궐을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흔히 정궁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정확한 용어가 아닙니다. 정궁이라는 말은 사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궁궐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누구를 가리키냐면 왕비를 가리키는 거예요. 정궁에 대비되는 단어는 후궁이란 뜻이에요. 후궁이 아닌 제1의 공식적인 임금님의 만화님, 이럴 때 정궁이라고 그러는 거지, 궁궐을 가리킬 때 정궁, 그거는 용례가 별로 없어요. 조선왕조실록 다 뒤져봐도 그런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제1의 공식적인 궁궐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잘 못 들어보셨지만 따라하세요. 법궁. 이럴 때 법이라는 단어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뭐 형법, 민법, 헌법 할 때 그런 법이라기보다는 공식적인 제1의 가장 번듯하고 품격이 높은 이런 뜻의 법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게 법궁이고요. 그 법궁에 대해서 예비적인, 법궁하고 거의 비슷하나 예비적인 다른 궁궐을 이궁이라고 그래. 두 이자, 두 번째 궁궐, 그런 이자가 아니라 떠날 이자, 이별할 때 이자 있죠? 이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법궁에 사시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며칠 이궁에 가는 게 아니고 몇 달 혹은 몇 년 사시다가 또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다시 법궁으로 옮겨가시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왕께서 임금님이 어느 궁궐에 사시다는 단어를 임모 그래. 임모. 여기 사시다가 다른 궁궐로 옮겨가신다 하는 거를 이어 그래요. 옮겨갔다가 다시 원래 그 처음에 있던 궁궐로 오신다 하는 것을 환어 그래요. 그래서 조선 왕조의 그 국왕들은, 임금님들은 법궁과 이궁을 이어 환어 하시면서 그 정상적인 그 통치 행위를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것을 왜 처음에는 여기 사시다가 왜 요리로 가셨다가 왜 또 변덕을 부려서 요리로 오시는가요? 이거를 다 쫓아다니려면은 몇 시간 걸려요? 500년 걸리죠. 그대로 쫓아다니면. 그걸 정리만 할래도 오늘 50분이 다 가니까 제가 간단한 그 표로 한번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요 표에서요,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해가지고 만든 표인데, 과연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가 될지, 전달이 될지, 그렇습니다만은, 요 위에 빨간색이 법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법궁이자 가장 첫 번째 궁궐, 가장 번듯한 공식적인 궁궐은 무슨 궁궐? 경복궁이었단 말이에요. 경복궁은 1395년 태조 4년에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경복궁 가지고 우선 새 나라를 꾸려가는데 벌써 불편하고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궁궐로서 창덕궁을 지었어요. 창덕궁, 아까 저쪽에 있던, 왼쪽에 있던 창덕궁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태종 5년, 1405년인데요. 창덕궁에 사시다 보니까 창덕궁이 좀 좁아요. 특히 무엇이 좁냐면 번듯번듯하게 있어야 될 것들은 있으나 식구가 늘어날 때 식구들, 궁궐에 사는 사람들이 살 공간이 좀 부족해, 거기 터가.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창덕궁에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새 궁궐을 만들 때 실제는 창덕궁의 부족한 부분을 늘리면서 확장한 그런 궁궐이 뭐야? 창경궁의 송정 때. 그래서 경복궁이 법궁이 되고요. 창덕궁, 창경궁 합쳐서 동궐이 이궁이 되는 체제로 쭉 조선 전기에 흘러갔습니다. 그러다가 1592년, 선조 25년 간지로 무슨 해?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서울의 궁궐들은 전부 어떻게 됐어요? 파괴됐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요거는 꼭 시간 없어도 짚고 지나가야 돼. 조선 왕조에 있던 이 세 개의 번듯하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궁궐들을 전쟁이 일어났어요. 누가 불을 질러서 전부 파괴했을까요? 네? 여태까지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 지배층에 불만을 품고 있던 노비를 중심으로 하는 조선의 난민, 난리를 꾸미는 백성들, 그런 놈들과 간민, 아주 간특한 자들이
조선 왕의 그 선조 임금과 조정 양반 대신들이 다 서울을 버리고 북쪽으로 피난, 몽진을 하니까 때는 이때다 하고 전부 불질렀다. 이게 정설처럼 내려오고 있는데, 그때 모든 정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분명히 하건대 조선 사람들, 조선 사람들로서 불만 세력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일본 군대, 그 중에서도 그 아주 파괴와 약탈을 일삼던 그런 부대가 있습니다. 그 부대가 했다는 것이 거의 일본 사람들이 당시에 기록한 기록들을 검토해보면 분명히 그래요. 어쨌거나 조선 왕조의 그 서울에 있던 궁궐들은 임진왜란을 맞아서 전부 불타없어졌어요. 그랬다가 선조 임금께서 의주까지 피난, 몽진을 가셨다가 한 1년 반 만에 다시 서울을 되찾아서 돌아와 보시니까 궁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가 계셔야 돼요? 그 당시 어디 빌릴 그런 어떤 시설이, 호텔 같은 시설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아있던 그 큰 양반과 종친의 집, 왕실의 친척의 집들을 빌려서 접수해서 살기 시작을 한 것이 정릉동 행궁이에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행궁이라는 것은 임시궁궐이에요. 이궁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거는 국왕께서 임금님이 서울을 벗어나서 잠시 며칠 어디 갔다 오실 때, 주로 어디 가시냐면 능에 가실 때, 그 조상의 무덤이죠. 자신의 임금님의 조상의 무덤에 참배하러 가실 때 하루 만에 휙 갔다 오지 못하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가는 중간에도 하룻밤 유숙을 주무시고, 능에 가서도 하룻밤 재개를 하면서 몸과 마음을 가지런히 하면서 또 주무시고, 이게 며칠 걸려요. 그럴 때 잠시 머물러 갈 그 간단한 집 몇 채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시설들을 행궁이라고 그래. 임시로 머물러 가는 그런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정릉동 이곳에 있던 것을 영원히 앞으로 몇십 년 살겠다, 이게 몇 년 살겠다가 아니라 우선 급하니까 여기에 머물러 계시되 금방 궁궐을 다시 중건을 하고 회복을 시켜서 다시 근리 들어가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그것이 선조 임금 내내 돌아가실 때까지 그것을 이루지 못했고요. 그 다음 왕이 누구냐면 광해군입니다. 광해군 때 가서야 궁궐을 다시 짓게 돼요. 그때 형편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짓는 궁궐이 경복궁이 아니고요. 제1의 궁궐, 법궁이었던 경복궁은 버려둔 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창덕궁과 창경궁을 다시 회복을 해요. 그걸 다시 짓는다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법궁이 되는 것입니다. 지위상으로. 그러면서 이 광해군은 그 당시 형편에서 창덕궁과 창경궁 짓기도 사실 버거운데요. 그 당시 국력이 몇 년 전쟁을 치른 끝에 물자가 어디 있으며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고달픈 상황입니까? 그런데도 궁궐을 창덕궁, 창경궁을 다시 짓는데 그치지 않고 아까 그 인왕산 자락에 인경궁이라고, 오늘날은 아주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효자동 이 일대 인경궁을 다시 짓고 바로 또 그 앞쪽에 경덕궁을 다시 지어요. 그랬다가 인경궁은 그 인조 임금 때 그냥 완전히 없어져 버렸고요. 경덕궁은 남아서 그 영조 때 가서 이름이 경희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해군이 다시 지은 창덕궁, 창경궁이 법궁이 되고 경덕궁, 나중에 경희궁으로 이름이 바뀌는 것이 이궁이 되어서 조선 임진왜란 이후, 광해군 이후, 인조 이후에는 쭉 다시 흘러 진행이 돼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외에 경희궁, 경덕궁이라는 궁궐이 하나 더 추가가 된 셈이었어요. 그 정릉동 행궁은 아직 정식 궁궐은 아니니까 그냥 꼽지 말고요. 그러다가 고종 5년 1868년 한 270여 년쯤 지난 뒤에 고종 5년에 누가 실권을 잡았어요? 고종임금? 고종임금은 그 당시 나이가 굉장히 어리셨단 말이에요. 그냥 그 아버지, 친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을 하면서 흥선대원군은 그 공식적으로 왕권을 대행해라 하는 섭정도 아니고요. 무슨 국가의 공식적인 직책, 영의정
뭐 이런 자리를 맡은 것도 아니에요. 단지 그냥 왕의 아버지다, 생부다라는 것만으로 실권을 장악을 하려니까 어떤 그 커다란 국가적인 사업, 토목공사를 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그 흥선대원군의 필요에 의해서 경복궁을 다시 중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복궁을 다시 짓게 되니까 이제는 이것이 다시 법궁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는 거죠. 경복궁이. 그러고 창덕궁, 창경궁은 이궁이 되고 경희궁은 그냥 건물은 남아있으나 더 이상 국왕이 가서 임호하시지 않는, 가서 사시면서 공식적인 활동을 하시지 않는 그냥 빈 궁궐이 되는 거죠. 그건 이미 궁궐로서 의미가 상당히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다가 1895년 을미년, 을미사변, 이른바 을미사변이라고 하는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벌어지죠. 이 장면에서는 웃을 수가 없어요. 암만 웃으라고 해도.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라는 거는 일본이 그야말로 무력으로, 그야말로 총칼을 가지고 궁궐에 침입을 해서 수색을 해가지고 일국의 국모를 척살, 찔러 죽이고 한 그런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편안해진 게 아니라 고종임금 당신께서도 신변의 위협을 느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상수단으로서 어디로 피신을 해가요? 경복궁에 계시다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임시로 우선 일본의 이 압력, 마수를 피해서 피해간단 말이죠. 그것을 네 글자로 흔히 뭐라 그럽니까? 역사 용어로. 아관 파천, 아관, 러시아 공사관, 아라사 공사관으로 파천, 왕 임금님께서 옮겨가셨다. 갔는데 그 고종님께서 거기서 영원히 행복하게 거기서 살리라. 그건 아니거든요. 우선 급하니까 비상수단으로 걸리 옮겨가셨다가 1년 만에 다시 환궁을 하십니다. 궁궐로 돌아오셔요. 근데 돌아오시는 궁궐이 경복궁이나 창덕궁, 창경궁이 아니고 또 비어있던 경희궁도 아니고 어디요? 바로 러시아 공사관, 미국 공사관, 영국 공사관들이 또 옆에 프랑스 공사관까지 이렇게 서양 공사관들이 밀집되어 있던 그 동네, 정릉동, 오늘날의 정동이죠. 정동에 있던 그 옛 경궁, 그 정릉동 행궁 터에다가 건물들을 다시 많이 짓고 걸리 돌아오신단 말이에요. 그게 환궁이에요. 1897년에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다시는 경복궁이나 창덕궁이나 창경궁이나 경희궁이나 환어 혹은 이어를 하지 못한 채, 않으신 채 경운궁에서만 활동을 하시고 대한제국을 선포하시고 황제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운궁 단골 체제가 되는 거죠. 경운궁만이 궁궐 노릇을 하는 좀 비상한, 정상적이지 못한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것이 대한제국기입니다. 그 대한제국기가 끝날 무렵 1907년에 일제의회에서 고종 황제께서 강제로 황제를 물려주실 수밖에 없었고요. 순종이 황제가 되면서 창덕궁으로 옮겨가고 그때는 또 다시 창덕궁만이 궁궐 역할을 하다가 1910년에 국망, 나라가 망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궁궐은 의미가 없어졌다. 궁궐의 의미는 왕이 계셔야 돼요. 왕이 사시는 곳. 왕이 사신다는 것은 일국의 통치자로서 국왕이 일상생활과 함께 공적인 활동을 하시는 곳이라야 궁궐로서의 의미가 살아있는 거죠. 왕이 더 이상 계시지 않는데, 주권을 잃어버렸는데, 국권을 상실했는데 궁궐은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궁궐이 없는 시대,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는 시대로 이제 우리는 식민지 시대로 전락을 했던 것이죠.